예, 이번 시간에는 그 벤젠과 방향족성에 대한 얘기예요. 벌써 챕터 15까지 가고 있죠. 이번 챕터에서는 간단하게 어떤 방향족성의 특징과 벤젠의 성향에 대한 얘기만 하고 나면은 16장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벤젠의 방향족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들하고 이제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여기 보이면 공통적인 게 뭐죠? 이제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고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중결합이 있어요. 이중결합이 모두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벤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고리 안에 이 3개의 이중결합이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이중결합하고는 좀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안정성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부분이죠. 요거를 우리가 벤젠이라고 얘기하고요. 벤젠에 COH가 붙어 있으면 벤잘데하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톨루엔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명명법보다는 이제 보통 관용적인 명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이제 다양한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벤젠, 그리고 벤젠에 메틸기가 붙어 있는 톨루엔, 톨루엔에 또다시 메틸기가 붙어 있을 수 있으면 크실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용기, 치환기가 2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아주 애매한 자리에 이렇게 있죠. 이 뜻은 얘가 어느 자리로 결정하기는 지금 현재는 모르겠고 3가지 정도의 이성질체가 존재한다. 그게 바로 올소 메타 파라 자리다라고 보는 거고, 올소 자리에 있을 때는 144도의 볼링 포인트를, 메타에 있을 때는 139, 파라에 있을 때는 138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올소가 여기 있는 치환기 바로 옆자리에 있으면 올소예요. 그 다음에 그 한 칸 더 건너 있으면 메타 자리고, 아예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여기를 파라 자리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이 자리에 3가지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올소 메타 파라라고 얘기를 하고, 각각의 물리적인 성질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3가지 형태의 이성질체가 나온다. 그 다음에 요거는 고리함 벤젠 고리에다가 지금 오각형 고리에 그러니까 하나 붙어 있는 그런 형태, 벤젠 고리 2개 붙어 있는 납탈렌. 우리가 보통 그 벌레 같은 거 퇴치할 때 사용하고 있는 흰색 약 있죠. 그 알갱이 같이 생긴 거. 좀약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납탈렌이고요. 납탈렌처럼 보이는데 사이에 단일 결합이 있는 거. 그 다음에 3개의 벤젠 고리가 붙어 있는 거. 벤젠 고리가 붙어 있는 모양도 이렇게 각각 다르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는 여러 화합물들에 대한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도 이러한 방향족 고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가 많다. 옛날에는 몇 가지 관련이 없었을 때, 몇 가지 발견되지 않았을 때 이것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이게 향이 나더라는 얘기예요. 냄새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족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아로매틱 해가지고 뭐 아로마 여러분 그러잖아요. 목에다가 차고 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그 향기가 나는 거, 그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향이 없어도 공통적으로 이러한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넓은 의미에서 방향족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향족에 대한 얘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명명에 대한 것들을 또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 이 벤젠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메틸 벤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톨루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관용명이라는 거예요. 얘도 여기 보면은 지금 알코올이 작용기로 가지고 있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이런 페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NH2가 붙어 있으면 아닐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CO가 있으니까 케톤기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세토페논이라고 얘기하고, 아까 우리가 봤었죠. 벤즈알데하이드에서 벤잘데하이드, COOH가 붙어 있으니까 벤조익 엑시드, 벤조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게 이제 2개가 붙어 있으면 아까 클실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올소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소 자리에 클실렌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벤젠 고리가 있는 데서 탄소가 하나 걸러 이중결합이 또 하나 있네요. 그러면은 스타일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관용명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가끔 이제 우리가 또 알렌이라는 표현으로 아데렌이라고 얘기하죠. 아렌이라는 표현으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벤젠을 부르는 명명법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구나.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페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벤젠에 뭐가 붙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일종의 작용기처럼 명명을 해줘서 페닐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그 사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 명명법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명법
그 규칙 1번. 제일 긴 사슬을 찾으세요 라고 했죠. 그럼 제일 긴 게 지금 보면 얘는 고리에 탄소가 6개 있고요. 얘는 7개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볼 때 사슬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숫자가 크니까. 그래서 7번이라고 얘기를 해서 헵테인이 됐는데 이 헵테인이 주인공이 되다 보니까 얘가 마치 뭐가 됐냐면 일종의 치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슬의 몇 번째 자리에 붙어 있느냐 봤더니 2번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하고 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쓸까? 이 벤젠이라고 쓸까? 아니죠. 얘가 작용기의 역할을 할 때는 작용기로서의 표현으로서 적합한 게 페닐이라는 표현을 써줘요. 그러니까 이 페닐 헵테인이다 하면 2번 자리에 벤젠골이 하나 붙어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벤젠 했던 얘기가 작용기의 어떤 치환기의 역할을 할 경우에는 페닐이라고 표현을 해준다는 거. 그리고 벤젠이 왜 치환기가 돼버렸느냐? 사슬 구조의 숫자에서 사슬 구조가 숫자가 더 크기 때문에 치환기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쟤는 페닐기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벤젠 옆에 또 CH2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벤질기라고 이름을 해줘요. 이제 명명하는 방법에 있어서. 또 하나는 클로로가 2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클로로라고 얘기를 했죠. 어디에 붙어 있어요? 벤젠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다이클로로 벤젠이다. 근데 클로로가 어떤 위치로 있냐면 서로 올소 자리로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나란히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올소 다이클로로 벤젠. 그다음에 얘는 이제 하나 걸러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1번, 3번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13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메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래서 메타는 하나 걸러 하나에 있는 거예요. 메타 다이메틸, 그 다음에 벤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여기는 우선순위를 볼 때 알데하이드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 알데하이드를 중심으로 했어요. 벤잘데하이드, 벤젠에 알데하이드 붙어있는 벤잘데하이드에 누가 붙었느냐? CL이 붙었다. 그래서 클로로벤잘데하이드. 근데 클로로벤잘데하이드가 클로로랑 알데하이드가 어떤 위치로 있느냐? 파라 위치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관계로 위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명명을 보면 우리가 구조가 보이겠죠, 이제. 자, 이제 명명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를 하고요. 벤젠의 반응성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우리가 벤젠은 이제 이중결합이 있는 애였고, 그래서 이제 저 벤젠 같은 경우에는, 이중결합을 믿고 브롬을 이제 첨가를 해보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중결합이 있거나 불포화탄화소에 같은 경우에 HBr을 반응을 시키거나 또 뭐 BR2를 반응을 시키면 여기에 결합이 깨지고 하나씩 들어가서 HBr이 되거나 BrBr이 되는 식으로 반응을 했었단 말이에요. 즉 첨가 반응이 가능했었던 거죠. 불포화도가 있을 때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불포화도 계산해 봤지만 고리 때문에 불포화도 하나 있고요. 이러한 이중결합 때문에 불포화도가 있어서 벤젠 고리 하나만 봐도 불포화도가 4나 돼요.